수술 후 첫날은 잠을 적게 자야 하나요? 크게 뜨고 있는 연습을 해야 쌍꺼풀이 자리가 잘 잡힌다. 3일은 아이스팩으로 냉찜질, 시럽을 풀고 나면 먹으면 붓기가 빨리 가라앉아요. 병원에서 처방해준 안면고는 마음이 듬뿍 버릴수록 좋다던데. 하자 운동을 절대 하면 안 돼. 안녕하십니까. 성형외과 인사해야 되죠? 네. 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규입니다. 제가 이제 수술을 해보면 이상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세요. 제가 듣기엔 너무 택도 없는 얘기들.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너무 열심히 해. 돈까지 많이 들여가고 자기 시간까지 허비하면서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해요.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좀 직언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 요거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이거는 제 수술은 예외입니다. 쌍꺼풀 수술이나 눈매 교정이고 첫 번째 수술인 경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. 수술 후 첫날은 잠을 적게 자야 한다. 이게 이제 X입니다. 제일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, 사실 잠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. 붓기나 멍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. 그래서 나는 꼭 잠을 자야 하고 몇 시간 이상 안 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잠 안 자는 게 너무 힘들다,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. 그 한쪽으로 돌아 누워 있으면 다음날 보면 여기 더 부었고 찍힌 자국도 오래 가잖아요. 똑같아요. 한쪽으로 누워 있으면 그쪽 눈이 더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주의하시는 게 좋죠. 코로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? 그건 상관없습니다. 엎드린다고 해서 머리가 상체보다 더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숙이고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. 상체가 더 위로 올라가서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누워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잠을 안 자고 이런 것보다도 상체를 좀 높이 있는 게 좋다, 그래야지 이제 붓기가 위에서 내려간다,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.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연습을 해야 쌍꺼풀이 자리가 잘 잡힌다. 이건 완전 X입니다. 눈을 크게 떠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. 만약에 내가 눈을 크게 떠야지 쌍꺼풀이 잡힌다 그러면 그 수술이 잘못된 겁니다. 왜 그런 얘기가 눈 뜨는 힘이 모자란 사람한테 눈을 뜨는 힘을 강화하지 않고 쌍꺼풀을 했다, 그런데 붓기까지 덮쳤다, 그러면 눈이 영 안 떠지니까 쌍꺼풀 만들어지는 장애가 있어서 그런 거를 시킨다면 이해할 수는 있지만, 사실 그런 사람한테는 애초에 할 때부터 쌍꺼풀 수술과 눈을 잘 뜨게 하는 수술을 해주는 게 좋죠. 그래서 정확하게 수술이 됐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는 연습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사람이는 아이스팩으로 냉찜질을 하고 실밥을 풀고 나면 온찜질을 해야 한다. 이건 제가 요거로 할게요. 왜냐면 저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이제 경험해보면 거의 요거에 가깝습니다. 그 아이스팩을 열심히 한 경우나 저 깜빡하고 그냥 자버렸어요, 하나도 못했어요, 이런 사람이나 다음날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아이스팩을 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. 괜히 그 아이스팩에 집착해서 하루 종일 그걸 하고 아이스팩 하는 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수술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불안감에 계속 휩싸여서 서로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아이스팩을 하지 마라, 온찜질도 안 하는 게 낫다. 우리가 수술한 부위는 감각이 일정 기간 동안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좀 뜨거운 온찜질 잘못하다가는 화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물론 드물죠. 굳이 그런 위험까지 안고서 온찜질 한 거나 안 한 거나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냐. 호박즙, 붕어즙을 먹으면 비가 빨리 가라앉는다.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, 호박죽 먹어야 되냐, 얼마나 좋냐, 아무 효과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그 돈 있으면 그냥 고기나 사 드세요. 병원에서 처방해준 안면고는 다를 수 없다. 그것도 아닙니다. 처방하는 목적이 약간 보습의 효과를 노린다고 보시면 돼요. 다른 부위와 다르게 눈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. 보습이 잘 되면 흉터가 덜 남고 좀 좋게 된다. 그래서 보습 목적으로 연고를 드리는 측면이 강하거든요. 연고도 잘 바른 사람, 대충 바른 사람, 안 바른 사람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오히려 상처에다가 연고를 떡칠해버리면 피부가 짓물러요. 짓물러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덧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연고 바르지 말라고 설명드립니다. 흉터 연고는 완전히 이제 그 작용 기전이 다른 겁니다.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필값이 아직까지 있다. 근데 거기다가 흉터 연고를 한다.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. 쌍꺼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. 눈은 염증이나 감염이 잘 생기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두 번 안 드신다고 해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
그거는 맞죠. 사실 세안은 그 수술하고 나서 하루 정도만 지나도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. 물 묻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상처에 물 닿는다고 문제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이틀이나 3일째부터는 그냥 세수하시라고 그래요. 대신에 이제 말리기만 잘 말리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. 화장 같은 경우도 대체로는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실밥이 있다라는 거는 그 실이 지나가는 구멍이 아직 피부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. 색조 화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이죠. 그런 곳들이 입자가 되게 가늘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해서 그런 구멍 쪽으로 유입이 된다.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색조 화장은 저희가 이제 실밥을 빼고 나서 그 구멍이 완전 막히는 거에 한 24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니까 다음 날부터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죠.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? 렌즈 끼는 것 자체가 쌍꺼풀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렌즈를 끼려면 눈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벌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벌리는 압력에 상처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막 눈을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행위는 좋지 않겠죠. 최소한 한 2주 정도는 조심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설명드립니다. 편하지 않아요? 그것도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왠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농시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또 그다음에 뭔가 또 첨단 물질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. 이 용도가 달라요. 그러니까 피부에 이제 안농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피부에는 실이 빨리 뽑아져야지 흉터가 적게 남습니다. 녹문실 같은 경우에는 녹는 데까지 시간이 한 2달, 3달 정도 걸리거든요.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미리 빠지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안녹문실로 봉합하고 한 5일째 뽑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오래 피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흉터를 크게 만듭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피부 봉합은 안녹문실로 하고 빨리 뽑아주는 식으로 하죠.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것도 약간 애매한데 어떤 수술이 절개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이제 수술을 아주 깔끔하게 하고 다 지혈했다고 하지만 그 임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수술하고 나서 지혈의 역할을 해주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인의 인체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수술하고 당일날 집에 가서 막 이사한다고 무거운 물건을 막 들고 이렇게 용 쓰고 하면 이제 안쪽에서 임시적으로 지혈됐던 혈관 같은 게 다시 이제 탁 피가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 자체가 붓기가 되고 멍이 되고 회복 기간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당일 정도는 조금 휴식을 취하시는 게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낫다고 설명드리고 그게 지나면 사실 이제 몸 쓰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한 1주 정도 지나서 손으로 이렇게 벌려보면 벌어지거든요. 근데 한 2주 지나면 손으로 벌려도 안 벌어져요. 그래서 2주 정도 지나면 웬만한 압력이나 이런 장력에도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렌즈나 뭐 이런 운동이나 눈 비비는 거나 그런 거는 2주 정도 지나면 괜찮다고 설명드립니다. 그렇게 설명도 드려요. 그러니까 이제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눈 수술 하셨을 때 좀 더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출혈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수술했을 때는 화장실 가셔서도 조금 조심하는 게 낫다고 설명드리긴 합니다. 특히 이제 눈밑 수술이 그런 게 많거든요. 쌍꺼풀은 크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참아야 한다. 그건 이제 의사로서는 이제 맞는 얘기죠. 이제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을 유발할 소인이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만은 지켜나가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없는데요. 그 의사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스트레스 받고 또 못하면 또 막 자책하고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제 주의사항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. 이제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집착하시다 보니까 힘들어하세요. 수술했을 때 지켜야 될 룰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꼭 뭐 안 하면 안 되겠다, 불안해서 꼭 뭘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는 게 이제 절개의 경우에 하루 정도는 그냥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시고 아이스팩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.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 잠을 잘 때 첫날 정도는 머리를 좀 높게 해서 자면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. 비절개는 사실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비절개 하시고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